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1% 그리고 코스닥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을 키워갔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자체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긴 연휴를 보낸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에서도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위원님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잘 보내려고 했는데 잘 못 보냈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 연휴를 왜 잘 못 보내셨을지 아무래도 시장 걱정이 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시장을 걱정했던 거는 아니고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좀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방콕을 하고 있어서 그래 좀 지루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이제 연휴를 좀 겪었어요. 연휴를 좀 지내고 난 이후에 휴장이었었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참 좋게 진행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고요. 밀리면 밀리는 이유를 찾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000포인트대를 찍어주고 난 이후에 1,500포인트대 언저리대에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폭의 절반이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밀려 내려왔던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아도 되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었어요. 그렇던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뭐 내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 뚜껑을 끝까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하죠.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단기적인 전망치를 좀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10월달 전망치를 좀 보게 되면 뭐 지수의 하단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뭐 2150포인트대, 2150포인트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상단 자리대는 2450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밴드의 폭이 크다라는 얘기고 올라갈 자리대보다는 아래로 좀 밀릴 그런 보수적인 그런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인다라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매수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국내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360포인트 목표치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850포인트대예요. 850포인트대인데 약간의 목표치는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되면 21선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1선 자리대에 저항 자리대에 좀 돌려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수에 있어서는 거래소 시장 같은 236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855포인트, 이 정도의 목표치를 좀 잡아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역시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7월 달에 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약 37조대였었어요. 7월 달에 37조 8,2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8월 달에 같은 경우는 36조대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에 있어서의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7월 달에 37조 8천억대, 그 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는 36조 7천억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들어서서는 이익에 대한 규모가 38조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축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실적 발표의 스타트는 삼성전자가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시장에서 반응이 다 나오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일 날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전자 이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8조대에 있었는데 어느덧 10조대까지 예상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도 좋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실적, 즉 이제 화일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4분기 때에 좀 불안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채워줄 부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수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선짜리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일 빅히트엔터의 공모 청약이 좀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관련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거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넷마블이 있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에 밀려 내려왔었고,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초록뱀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인데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좀 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DPC라든가 키스트, 그다음에 LB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까지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실적의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엔터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SM이라든가 아니면 YG엔터, JYP엔터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이러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렘데시비를 처방을 좀 받았었고 덱사메타손까지 처방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이 오늘 좀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8월 달에 있어서 9월 달까지 휴대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상에 있어서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매수로 일단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개선되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LB세미콘 같은 기업이 있어요. 사실 IT 쪽이에요.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슈라든가 테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생기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IT 부품 섹터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추이는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0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실적이 좀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지난주에 공격적인 좀 매수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쪽이 상당히 좀 대량으로 매수를 했을 때 다음날 같은 경우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1,500원대 이하권역에서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조정을 받는다라면 82,500원 그 자리 이하 권역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런 두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봐도 좋겠습니다. 자, 10월 5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거래일 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2.1%, 코스닥은 5% 가까운 상승으로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는데요. 연휴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또 변동성을 키울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또 진행이 됐었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키워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SK하이닉스 1% 넘게 빠지는 모습인데 두 종목 모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0.1%가량 소폭의 강세로 출발했고요. LG화학은 1% 가까운 상승으로 66만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가량 상승으로 69만 6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대차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2.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18만 원 넘어서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18만 원 선이라는 좀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넘어서면서 출발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0.7%가량 상승으로 25만 9,500원으로 시작합니다. 카카오 지난주 이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 흐름 이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0.6%가량 빠지면서 36만 2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양 시장 모두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이기는 한데요. 코스피는 0.16% 상승으로 2,331포인트, 코스닥은 0.11% 상승으로 849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가량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3사 통합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0.3% 소폭의 강세로 출발하고요. 시젠 3% 가까이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26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HLB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만 1,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0.4%가량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는 빠집니다.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만 4,7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제넥신이 0.4% 소폭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3,400원으로 출발하고요. CJENM 0.2% 약세, KMW 0.9% 가까운 하락입니다. 77,9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3만 4,8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양 시장이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0.1% 강보합,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요. 0.03%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눈치 보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이제 소식과 함께 이제 흔들림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현재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다우 선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세입니다. 거의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0.9%니까 장중에 1%까지도 강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나스닥 선물과 지금 다우 선물이 모두 다 지금 강하다라는 얘기는 오늘 미국 시장은 플러스가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잠깐 흔들렸다가,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지금 아침에 흔들렸다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듯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양봉을 받치면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다시 재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도 아침이 제일 약한 흐름들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오후로 가면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좋은 흐름으로,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호전적이다, 뭐 지금 거의 다 나왔다라는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여기서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은 쉬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들과 오늘도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강세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어쨌든 흔들리게 되면 조정시마다 여러분들 살 종목들은 잘 공략을 해보시면 이 10월 달에서는 아마 중소형주들의 이제 개별 주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강세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떠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 이쪽을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 이제 그동안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서 강세를 주다가 지금 거의 2주 넘게, 뭐 2주가 뭐예요? 거의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89,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내일이 계속 빠지는 흐름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 추정치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증가는 예상을 지금 계속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 지금 2020년도 12월 달 5천 매출액이 5,3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1년 12월 달에는 7,200억 정도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매출은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평가가 되고는 있는데, 주가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박스권이고 올라왔다 또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는 일단은 요것보다는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바람 불면 또 다시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다시 저녁이 좀 쌀쌀해졌죠. 그래서 앞으로서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내에서 이제 제약주도 다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뭐 나쁘다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개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데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박스권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오면 한 어느 정도 올라오면 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고, 또 밀리게 되면 다시 또 밀릴 수가 있고, 근데 그 폭이 대형주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세게 뭐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좀 재미없는 흐름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냥 관망 내지는 이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점 라인은 48,000원 있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48,000원 잡고 7만 원의 박스권을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요거 말고 카카오 게임즈 이거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중소형주 쪽의 제약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빨리 수익이 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종목 중에서 이제 SK 바이오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부분이죠. 아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우상향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블루홀과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와 그 퍼블리싱, 그래서 같이 제휴를 해서 같이 뭐 배틀그라운드 많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SK 바이오팜은 상장 당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에 움직였다가 이슈에 사그라들게 되면 원래 자리로 다 내려올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3개월의 그 의무 보유 기간이 지금 끝난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오늘 다 던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악재로 지금 다가왔는데 일단 5일 오늘부터죠. 그래서 기관이 보유한 주식 170만 5,534주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얼마든지 그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총 공모 당시 배정을 받았던 그 총 주식수는 1,320만 주가 아니고 그 전체가 1,320만 주인데 거기에서 631만 주는 상장과 동시에 해서 이제 시장에 좀 나왔는데 나머지 690만 주는 뭐 기간들이 있겠죠. 뭐 짧게는 15일에서 뭐 길게는 뭐 6개월까지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3개월. 그래서 현재 이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약 16% 정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좀 악재로 다가오면서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락박스권입니다. 하락박스권이라서 하락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거의 여러분들이 계속 물타기에서는 승부가 나질 않아요. 상승 박스권역에 있으면 그래도 상승 추세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다시 우상향으로 가지만 하락 박스권에 있는 종목은 반등을 줬다 또 빠지면 저점을 또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종목은 아마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SK바이오팜은 저는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만약에 이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시키더라도 아마 SK바이오팜은 갖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서는 SK바이오팜보다는 차라리 다른 제약주를 얘기하겠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면 반등 줄 때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정도, 크게 올라가면 20만 원이고 적게 올라가면 18만 원 정도일 텐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다시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10만 원도 이탈이 되면서 9만 8천 원 이탈되게 되면 그때서는 장기하라고 갑니다. 그래서 과거 삼성 SDS를 보면 돼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상장한 이후에서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상장한 이후에서 반등을 주고 하락하고 또 반등을 주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수년이 한 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도 손실권역에 있는 상장 이후에서 손실권역에 있는 재미없는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미있겠죠. 그렇죠? 최근에 뭐 12만 원이 들어갔거나 13만 원이 들어갔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종목류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요거는 반등 줄 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이제 이슈적인 종목인데요. 이제 빅히트 공모주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서 빅히트 일반 공모가 청약이 됐는데 뭐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뭐 초록배 같은 경우 되겠죠. 이제 오늘 조금 흔들리다가 지금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데 뭐 DPC도 있을 거고요. 뭐 넷마블도 있을 거고 2대 주주인 넷마블, 뭐 3대 주주인 DPC, 그다음에 초록뱀, 그다음에 뭐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뭐 키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 2017년도 했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계약 종료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팬카페를 여전히 팬클럽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성장 과정, 그다음에 활동 과정을 담은 드라마 푸른 하늘이 이제 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서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좋게는 봅니다. 일단은 좋게 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을 오히려 이제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이번에 청약에 한 얼마 정도가 이제 몰릴지는 좀 봐야 되지만 한 100조 정도가 몰렸을 때 가정했을 때에서 1억을 넣고도 한 주밖에 배정을 받지 못한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거의 뭐 돈을 넣어도 거의 청약을 받지 못하고 돈이 다 튕겨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 보니까 결국은 다 플러스가 슬금슬금 나오죠. 지금 보니까 뭐 종목들 보니까 뭐 지금 태양광 섹터부터 해갖고 종목도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제약주 흐름들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은데 지금은 낙폭과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꼭 빅히트 공모주로 꼭 청약을 들어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장세가 지금 이제 개별 주장으로 다시 펼쳐지게 되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종목들 좋은 것들 매매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겠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 뭐 빅히트 관련주 쪽으로 신규로 공략을 하자. 지금은 없다. 왜냐하면 벌써 대부분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초록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10,000원을 본다는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는데 그건 이제 OTT 시장. 한국 시장을 두고 이제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이제 싸움을 할 겁니다. 싸움을 할 때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누구가 먹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앞으로의 큰 성장성을 보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이제 아시아 시장을 먹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지금 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제작사들 이런 종목들이 필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서 아마 OT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봐도 아마 얘기들은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공략할 종목들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갭을 세게 주고 지금 밀리네요. 이렇게 세게 주고 밀릴 때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침에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를 처방을 받고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정도의 이슈면은 점상한가를 갔어야죠, 그렇죠? 점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를 말아 올려야 되는데 상한가를 가지 않고 밀린다라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공략을 하겠다라면 공략하는 건 좋아요. 많이 밀릴 때 싸게 공략하셔야 되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손절 라인 25,000원, 목표 가격은 35,000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은 더 짧게 잡으세요. 손절 라인은 깊게 잡으면 25,000원이지만 짧게 잡으면 28,000원 두고 밀릴 때 싸게 공략하세요. 이거는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하되 28,750원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재미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이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왑지스는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하고 28%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11%, 그리고 K스트까지 9%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EM코리아 1%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 누적 수익률 208%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누적 수익률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큰 수익이 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박스권은 2,300과 2,458 그러니까 이 정도 점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는 바닥줄이라든지 바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직 올라감이 크지 않은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거 말고요. 어느 정도 들어올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이슈적인 종목들이 좋은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태양광 섹터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 그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뭐 하나솔루션, S에너지, 신성에너지 뭐 이런 쪽이 있는데 결국 이쪽의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탄소 배출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탄소세 얘기가 지금 지난 주말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아마도 계속 얘기가 이슈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세에 대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아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이건산업이 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 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배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배열을 우상향하고 있는 이 차트를 가지고 있는 완전 바닥이죠. 뭐 따지고 보면 완전 바닥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시장을 좋게 본다라면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략할 때에서는 뭐 쫓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여러분이 공략할 때에서는 8,2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공략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서 공략을 하시되 저점 매수는 한 7,600원 정도까지 그래서 8,200원에서 7,600원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6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자리인 1,300원. 그래서 탄소세에 대한 얘기들 계속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쪽들이 결국은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위주로 보신다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물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이건산업이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강보권에서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2%가량 지금 소폭의 상승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선 또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지금 1,100억 원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투자 전략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분기가 이제 4분기로 접어들었죠. 10월 달이 되는데 10월 달은 미국과 국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뭐 다행스럽게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추가 부양책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의회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회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부도 지금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 그런 관계로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가 지금 추세적으로 뻗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조금 조정권에서 올라오는 단계에서 이런 위치를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지지난주에 급락 이후에 이제 지난주 짧은 기간 동안 반등을 돌려줬는데 오늘 미국 낙석 선물에 따라서 오늘 조금 반등을 줬지만 이 시세를 믿기보다는 아마 좀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 보면은 확장이 많이 돼요. 오늘 신재생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이거는 유럽이 탄소 제로를 발표한 거를 중국까지 확산한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도 결국 2040년까지 유럽에 맞추어서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유럽과 교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과 교역이 상당히 활발한데 유럽에서 중국에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우리하고 같이 탄소 제로를 맞추지 않으면 교역이 활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도 204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맞추겠다는 얘기고, 이게 아마 산업 섹터로 보면은 신재생 쪽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아마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데이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요. 지난 연휴 직전에 LG화학이 이제 분할을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가면은 테슬라가 아마 지분 10% 정도 참여를 한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LG화학이 호재가 될 텐데 오늘 2차 전지가 별로 힘을 못 쓴다는 거는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 정황으로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데이 때 발표한 거는 결국 내용이 별거 없었어요. 공정효율을 통해서 이제 그 단가를 좀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기술과 또는 소재 기초 가격을 변동을 보면은 그렇게 낮추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프라이스 페너티를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테슬라웨이 때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공정효율과 니켈, 하이니켈계의 효율을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효율.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딱히 나쁠 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순환하면서 전부 이제 돌아갈 겁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이제 섹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이오시밀라를 비롯해서 CMO, 진단, 항암, 의료기기까지 확산이 많이 되고 2차 전지나 신재생 쪽도 여전하고 5G도 여전히 미래의 확장성에 대해서 전망이 전혀 흔들리지 않죠. 하반기 이후 내년부터는 결국은 바이오의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채울 확률이 많다고 본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확산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을 굉장히 이제 박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수주를 상당히 양호하게 받고 있죠. 이러한 수주 상황이라면 내년도에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10월 달에 살짝 흔들릴 수 있겠는데 아마 이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년도에 좀 확실하게 EPS가 성장이 보이고 그런 섹터를 좀 모아가는 시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모두 다 갈 수는 없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 될 거냐 기존의 주도주 빅세븐이 주도하는 장이 될 거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텐데 그 순서를 잘 체크하고 있다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면은 내년도까지 시장은 아마 지속적으로 유동성장이 진행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 한 달은 그렇게 급할 게 없을 달이에요. 또 변동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차분히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이후에 가져가도 부담 없을 섹터 이런 쪽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달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투자 전략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3%가량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출발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 퇴원 소식이 또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나쁘진 않게 출발했다가 다시 또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진짜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의 순 매수세를 좀 보여줍니다.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이 어딘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현기차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코스피 쪽의 강세 흐름 따라가고요.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글로벌 시장의 좀 큰 하락보다는 양호했던 조금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후장까지 잘 느긋하게 좀 봐야 될 시장일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은 파미셀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렘데시비르 투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가 장점 급등이 좀 나오는데 항상 이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고점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될 자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좀 나오는데 그나마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실적 흐름 괜찮고 바닥에서 치는 종목이라 얘는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역시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잖아요. 급하게 잘못 조금만 따라갔다가는 역시나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자체가 굉장히 고가에 좀 출발을 하지만 여지없이 좀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라 오늘 현재 저가가 보니까 19,900원짜리인데요. 이 자리 추가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목 따라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상승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최근에 좀 매수하셨다면은 수익 실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잘 보유하셨다가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오늘 장에 가장 핫하게 지금 움직이는 점을 보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한 4% 급등이 나오고요. 기아차가 5%대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조금 증가 포인트가 워낙에 좀 기대감보다 좀 많이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현대랑 기아차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1월에서 7월 동안 세계 4위까지 올라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소차는 당연히 1위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뭐 신규 신차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시작된 거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선 2019년도 때 고점 자체를 가뿐하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다음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2015년이나 2014년 때의 주가 흐름까지의 상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55,000원, 6만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을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주자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빠르게 더 치우가면서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구간 자체가 2014년 주가를 뛰어넘었고요. 2013년, 12년대의 주가 흐름에 해당하는 20만 원대 초반대까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자동차 관련 업종들 올해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도 하반기 이어서 내년도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조정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급하게 오를 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큰 조정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는 게 항상 맞다 말씀드리잖아요. 현대차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큰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구간 때 좋은 자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 흐름 우선은 기대해 볼 필요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좀 이르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 시노팩스인데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좀 지난주부터 해서 많은 흐름이 나왔었고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른 이슈 중에 하나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게 혈액투석기입니다. 국산화 기술 개발 기업 선정 이슈가 나왔어요. 시장 자체가 1조가량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번 달부터 10월부터 해서 3년 동안 22년까지 연말까지 해서 개발을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개발을 하는 상황이라서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는 뭐 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차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의 흐름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6,000원 정도까지 반등 흐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급하게 이 종목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원체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 뭐 수태화부터 해가지고 다 엮여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횡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좀 따라 들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상승 흐름을 다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 타면서 제가 튀어 올라갈 경우에 1차적으로 한 5,500원 정도나 그 다음 6,000원대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로컴인데요. 큐로컴인데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테마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장초반 빠르게 상승했다가 도로 좀 꺾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추가적으로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사실 슈퍼박테리아 이슈주들 단기성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흐름이 좀 더 나오기는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이전부터 해서 뭐 관련주로서 이런 종목들도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관련주로서 엮여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슈는 나오는 거지만 이게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시가 흐름 좋았지만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반복적인 조금 급등 이후에 밀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포인트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떨어지게 될 텐데 다시 조정 흐름 나오면서 2,4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만약에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거를 사보겠다 생각 드신다면은 절대 안 된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2,400원대까지 밀린 이후에나 다시 한번 좀 상승적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퓨로컨보다는 좀 튼튼한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가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들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테카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관련주들로서 조금 대응을 해본다면 그나마 레고캔 같은 경우가 조금 매수하기에 낫지 않을까.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현대로템이 3%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VTGMP가 11% 넘게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힘스 3%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ICD가 1.9% 그리고 SK케미칼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1%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LG화학 5% 넘게 지금 6% 가까이 수익률 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수익률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75%가량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적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은 현대위아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수익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2, 3% 오르거나 5% 정도 올라가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짧게 수익 매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니까 누적 수익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못 사겠다 생각하신다면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너무 비싸도 못 사겠어, 너무 고점이야 생각하신다면은 현대위아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바닥에서 좀 많이 튀는 모습이고 현대차 주가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이 구간이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갈 겁니다. 전고점 자체가 8월에 나왔던 48,650원짜리인데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현대위아 따라잡기 힘드실 거예요. 현대차나 기아차의 상승 흐름처럼 가파르게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 돌리기 전에 현대위아 같은 종목을 매수해 두시고 가뿐하게 5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말씀드리지만 적당하게 수익 나는 구간 온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원이지만은 45,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 잘 보유하시고 대응하시고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현대위아였습니다. 현대차 따라가는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 공략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수익률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가 6.9%, 7%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월덱스는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25% 가까이 수익 내고 있습니다. KMW 2% 가까운 수익률이고요. 경동나비엔까지 3.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 0.17%입니다. 점점 수익 높여가고 있고요. 에이드테크놀로지가 0.8%,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지금 5%, 벌써 5%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75%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종목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자, 역시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쿠쿠홀딩스는 쿠쿠 잘 알고 계시는 전기 밥솥이 있죠. 이 부분이 최근에 쿠쿠 홈피스와
회사가 분할되면서 전기밥솥 분야와 이 지주회사 분야를 따로 떼어내서 설립된 회사가 쿠쿠홀딩스입니다. 쿠쿠홀딩스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보는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시세 등락이 그렇게 경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더라도 PR이 10배 미만으로 가격적인 저평가 메리트까지 함께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기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정적인 포트 종목으로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99,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기 정도에서 좀 긴 호흡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2만 원, 매수가는 오늘 99,000원 전후,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포트 종목 쿠쿠홀딩스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 지금 시장이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뚜렷한 방향성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